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오후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제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하시면서 즐거운 한 주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바이두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아시아 증시가 휴장을 많이 맞게 되는데요. 국가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시황 관련된 소식은 제한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가 그 시간은 할애해서 종목 뉴스 위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보실 영상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 총괄하고 있는, 여기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고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내 로컬 경제 매체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토대로 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양 바이두 스마트 드라이빙 그룹 상품위원회 주석 겸 스마트카 자율주행 사업부의 총책임자인 이 고양이라는 사람이요. 최근 중국 내 대표적인 경제매체인 제일제경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의 스마트카 발전 추세가 중국의 다른 시장을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대규모 양산으로 갈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며 이 자율주행이란 이 광활한 시장에서 어떤 기업체들은 이미 시장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로 보인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제경 기자의 주요 질문과 이 고양이란 책임자, 총괄 책임자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일제경에서 질문했습니다. 자율주행 하드웨어 생산 비용에 주로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요, 이 고양이란 이 총괄 책임자가 자율주행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우선 센서를 둘 수 있습니다. 센서 관련 비용에는 우선 흔히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포함하고요.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초음파 센서, 그리고 가격이 좀 나가는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핫하게 언급되는 광선 레이더 등이 포함됩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선 레이더 원가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사용하는 물량,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몇백 대, 몇천 대 물량으로서 이 차량에만 탑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분명 광선 레이더 원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만약 탑재 차량 규모가 이제 몇십만 대, 몇백만 대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분명히 광선 레이더 이렇게 만드는 비용은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센서 관련한 비용 외에도요, 자율주행 부분 비용에는 컴퓨팅 플랫폼도 포함된다고 소개를 합니다. 차량의 스마트화 수준이 제고될 경우에 AI 알고리즘하고 CPU 로직 알고리즘 등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비용도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편이라고 이 고양이라는 사람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일제경은 자율주행 부문 소프트웨어 비용 추세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양은 초기 소프트웨어 기능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비용은 만약 단일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감소되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지만 이 스마트카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전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비용은 차후 몇 년 동안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바이두가 공시했던 바와 접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바이두는 지리자동차와 함께 5년 동안 약 8조 5천억 원 우리 돈 수준으로 해서 이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원가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테슬라가 됐든 샤오펑이 됐든 차량 판매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원가 비중이 매우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스마트카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가가 이제 하드웨어 원가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은 세대 교체가 가속화 중입니까? 아니면 둔화되는 중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사업부 책임자 고양은 분명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승용차의 자율주행 보조 방식이 됐든 고급형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기술이 됐든 간에 모두 기술 수준 향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현 추세라고 하고요. 두 가지 예로 지난해 웨이모는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출시했습니다. 바이두도 작년 말 베이징시 정부로부터 5건의 5장의 자율주행 운행증을
획득한 바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면요, 이런 점을 토대로 했을 때 자율주행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규 업체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자율주행 부문 성장 추세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카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신규 진입자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요, 관련 기술이 이미 대규모 양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증명해 준다고 이 고양이란 책임자는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제일제경은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양산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양산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양산, 이 문제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면서요. 양산이란 것은 하드웨어 자체로만 차량 기준, 규격에 도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데이터 대량 축적 및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현재 완성차 개발 주기가 많이 단축됐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수의 급진적인 행보의 자동차 업체들은요, 예전에 3, 4년 한 주기였다면 지금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신형 모델을 출시한다고 소개를 하면서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주기가 짧아진 상황으로 만약 이 기간을 더욱 줄인다고 하면 객관적인 규율 자체, 우리들의 인식 자체에도 어겨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현재 바이두 자율주행의 상용화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 종목 뉴스를 보는 우리들에게도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일 텐데요. 이 고양이라는 사람은 바이두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두 가지 사업 모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기존의 보쉬 델파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서요. 이 방식으로 하면 개발 비용을 받거나 차량 판매비의 일부를 제공받으면서 그 퍼센트 정도 일부 부분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바이두 현 상황과 부합될 수가 없다는 설명이고요. 바이두가 제공하는 상품은 기존 업체들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차량 내 부품으로서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품으로 구독 서비스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바이두가 현재 자동차 업체들과 지불에 대해서 서명한 것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방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바이두는 현재 자동차 업체에 3에서 5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 부분이 들어간 것인데요. 지리자동차 사업 제휴로 자체적인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서 마진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이 다른 차량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 구동률을 높이는 전략,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최적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이 바이두가 최근에 지리자동차와 사업 제휴하겠다, 전기자동차 제조시장 진출하겠다, 그런 부분을 초점 두면 좋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 없다가 있으면 그만인데 이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가 없으면 사람들 자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심리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쉽게 보면은 뉴스나 이렇게 정보들을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 전기 차량이란 것이 결국에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고 단말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와 구독 서비스 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 깔면은 단말기 플러스 통신사 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바이두가 마진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큰 돈의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에 들어온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상용화 모델은요, 전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매겨지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두와 사업 제휴를 하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현재 구독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바이두의 하드웨어를 사전 차량에 탑재한 후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비용은 구독 방식으로 제조업체와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일회성 구독도 가능하고 연간에서 월간 단위로도 구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수 자동차 업체와 사업 제휴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바이두 아폴로 사업부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요, 안정적인 구독자 수 확보까지는 이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량 투자금 발생을 감소하고서
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최근에 선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제1재경은 자율주행 시장이 현 수준까지 온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고양이라는 사람은 중국 내 자율주행 붐은 현 상황을 보게 되면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2년 전 봤을 때 1세대 다수 자동차 업체들이 파산을 맞으면서 모두는 일부 업체들에게만 이 시장 내 파이, 그렇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신규 업체들이 10곳 가까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다는 설명을 하면서요. 여기는 제가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부문에서 이제 양산 단계에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이제 합종 연행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이렇게 커지는 파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하고 있고 업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파이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이제 합종 연행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춘추전국 시대 그렇게 되면서 약육강식 더욱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식으로 시장 간의 차별화가 이제 종목 간의 기업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규모가 조금 딸리는 기업들에게는 자금적인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중국 내의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발전 속도는 다른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체 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상황이다라고 이 고양이란 책임자, 자율주행 사업부의 책임자도 설명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나름의 후발자로서의 우세한 점도 있겠지만 당분간 손실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과 같은 거대한 시장, 이 시장이 활성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곳에서 시장을 이미 점령했다고 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 총괄하고 있는 고양이란 사람, 중국 내 국내 로컬 경제매체와 인터뷰 내용 토대로 한번 이 영상을 구성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아시아 증시에서 휴장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종목 뉴스 위주로 해서 그 비는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으면 제가 테슬라 이 시위했던 여성 관련해서 조금 호흡이 긴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시장을 보는 것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황과 기업들의 소식에 집중하는 이 판다 주식TV 제 자신의 채널 색깔을 찾는 이번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그런 시청해주신 덕분에 제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더욱 열심히 영상 준비하고 동기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성토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